뉴욕 일원의 주요 한인단체들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임신 중절 제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렌트 안정법 적용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가 올해에도 폭염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주요 한인 단체들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은 물론 미국에서 공직 진출 등 취업까지 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커네티컷, 퀸즈 한인회는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오늘 미주 동포 사회를 대신하여 대통령 청원서를 정중히 올리는 목적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현행 국적법의 개정을 청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석 회장은 2005년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에 가져가면 법무부에서는 외무부로 갔다가 병무청에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국적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2005년 개정법 이전에 국적 자동 상실제를 다시 부활해달라 하는 게 제가 청원입니다. 그동안 국적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 등 소송을 맡아온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복수국적법은 지난 2020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법 개정을 거쳐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처리에 1년 이상 걸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 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고 국적이탈을 못한 상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자는 거예요. 한국의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돼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38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2세들이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공직 진출 등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다만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올해 2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 이후 5회 연속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하며 지난해 12월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겁니다. 연준은 또 연말 실업률을 4.0%로 예상하며 지난해 12월의 예상치인 4.1%에서 소폭 하향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1%로 예상하며 지난해 12월의 예상치인 1.4%에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연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예상치와 같은 2.4%를 고수했고 연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2.6%로 직전 대비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임신 중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 중인 의제인데요.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를 기준으로 한 전국적인 임신 중절 제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 시드 앤 프렌즈 인 더 모닝에서 임신 중절과 관련해 우리는 시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 국가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임신 중절 권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중절이 허용되는 주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 대다수가 15주 이내에 동의한다며 매우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성폭행과 근친상간, 모성의 위험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을 하나로 모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데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이후 미국 내 임신 중절 권리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낙태 전체 건수가 늘어나고 이 중 약 복용 낙태가 전체 낙태의 63%를 차지하는 등 낙태 방법과 접근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신 중절 권리는 사회적, 정치적 뜨거운 이슈로 오는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선거 전략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해당 방송의 유명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의 디스 윅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폴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와 진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러스는 지난 10일 10대 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과 인터뷰하며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혐의로 비난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측은 그의 언급이 허위 사실이며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 스테파노폴러스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사법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에 필요한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4억 5,400만 달러를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렌트 안정법 적용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렌트 인상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 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는 주 렌트 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하는데 현재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의회는 이날 공립학교의 학급 규모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교육국은 인종이나 성별,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학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조례안과 공공장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도 이날 통과됐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브 오버법의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이제는 차선 인근에 어떤 차량이든지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무브 오버법의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이었던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중이거나 정지해 있는 응급 차량, 견인 차량과 도로 보수 트럭 외에 이제는 차선 인근에 대기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에서는 차량 인근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길가에서 차에 치이는 사망자가 연간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브 오버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해 호컬 주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비인접 차선 변경과 감속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 차량 등이 있을 경우 차선을 띄우고 시속 20마일 이하로 감속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50의 교통위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20마일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는 무브 오버법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운전법은 뉴욕주 스루웨이 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부 수영 대회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생식기 제거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여성 선수들은 협회가 리아 토마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9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출전을 허용한 협회 측은 그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아 호르몬 수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선수들은 토마스의 출전이 경쟁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여성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은 탓에 그의 성기를 강제로 봐야 했다는 지적과 그의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옷을 갈아입기 싫어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포츠계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참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이 여성 선수들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UN 세계기상기구가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와 해수면 온도의 상승, 그리고 빙하와 해빙 속도가 증가한 것을 근거로 올해도 폭염 등 기상재해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2024년 한 해에도 폭염이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많다며 높은 가능성에 대비해 적색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 추세를 뒤바꾸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기상기구는 어제 발표한 지구 기후의 상태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합의했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연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3월에서 2024년까지 지난 12개월간 지구 온도 상승은 평균 1.56도에 달했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의 오마르 바두르 기후감시단장은 2024년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이며 올해 1월이 이미 사상 가장 높은 온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기록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2023년에는 대양의 바닷물 90% 이상이 한 차례 이상 폭염을 경험했고 관측 이래 빙하에서는 최대량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북극해의 해빙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현재 기후위기가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식량 안보 문제와 이민 문제 등 불평등으로 인한 인류 위기가 겹쳐 사상 최악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블루피쉬 아시안 퀴즈인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 업주 김성희 씨, 김민규 씨, 영김 씨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 한인 2명 등 종업원 17명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 67센트를 지급했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업주 측이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3개의 임금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범죄는 전년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폭력은 5.7%, 성폭행은 12.5%, 강도범죄는 4.7%, 방화는 8.2% 감소했고 중대 상해와 재산범죄도 각각 4.8%, 4.3%씩 줄었습니다. 다만 차량 절도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워싱턴 DC와 뉴욕 등이 포함된 동북부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살인범죄는 17.9% 줄었고 폭력 8.1%, 성폭행 16.1%, 강도 7.6%가 감소해 감소율도 평균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절도 범죄는 37.8% 증가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초 망명 신청자들의 쉘터 거주 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교육 예산의 $1억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1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올려 총 9.5센트를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250 수수료 부과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인상해 2028년 $290까지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입법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2.3센트에서 5년 뒤에는 갤런당 52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전기 차량 구입 시 4년치 등록비 $1,20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